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재계약 절차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 부실과 불공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투표 절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나무 주변엔 쓰레기가 수개월째 방치돼 있고 화단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주차장 곳곳엔 낙엽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촬영된 청주 사직동의 3,600여 세대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 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리 시정을 요구를 해도 이거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자기네 멋대로. 하지만 입주민 대표회의는 지난달 이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계약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세대별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회유가 있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청주시는 관리업체 측에 투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업체 측은 기존 재계약 안건을 취소하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방식 변경 동의 역시 다시 방문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특정 업체와의 계약 연장을 위해 불공정한 투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9년째 해왔던 그 특정 업체, 그 업체가 다시 한 3년을 더 하려고 투표 형식을 갖다가 방문 투표, 그리고 기명 방식 투표, 개방 투표를 하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해 관리업체 측은 관리 부실 문제는 어느 아파트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 재계약과 입찰 절차도 모두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이 이번 사안을 전체 주민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수의 의견들이 마치 우리가 큰 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한 달 넘게 일부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주경찰서가 이전하면서 옛 도심이었던 경찰서 부지 주변 상권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최소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전이 완료된 옛 충주경찰서입니다. 경찰서마저 빈 공간으로 남으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주변 상권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범지대 전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산에 보안장치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범 지역도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빨리 이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곧 기재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매각을 위해서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일반재산 전환 과정이 뒤따릅니다. 약 3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7,900여 제곱미터. 결국 충주시가 매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별다른 활용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시유지인 중원문화유산연구소 부지와 옛 충주경찰서 부지를 맞바꾸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그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돼 있습니다. 충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후보 공약에도 지역 현안인 옛 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이전을 통해 치안 서비스 강화가 기대되는 반면 도심 공동화도 가속화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촌과 경기장 공사가 속도를 내며 대회 준비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의 고민은 이제 흥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번 대회가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남북 교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TJB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산울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대회 기간 각국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8%. 인근 합강동 선수촌과 보령 리조트의 선수촌까지 포함해 내년 봄까지 2,400여 세대, 만여 명 규모의 선수단 수용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도 다음 달 전기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좌석과 배수시설, 외벽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조직위는 내년 5월까지 18개 종목이 진행되는 48개 경기장과 훈련장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현장 실사를 마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역시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계획 공정보다 모두가 다 앞서서 잘 돼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개폐식 행사 준비 또는 축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문화 행사와 연계하는 것. 하지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흥행에 대한 고민은 깊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조직위가 주목하는 카드는 북한 선수단 참여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대회 당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해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오는 17일 북한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방남을 결정하면서 중단됐던 남북 스포츠 교류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도 현재 북한 측과 접촉 중이고 정부 역시 북한 선수단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SU works very hard to repeat the Daegu 23 experience again in 2027 in Chungcheong. 북한 선수단 참여는 흥행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 5,600억 원 가운데 최대 1,000억 원가량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 북한 참가가 흥행으로 이어지면 나당을 겪고 있는 기업 후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열리는 충청 유대회가 북한 선수단 참여로 지역을 넘어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충북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광역,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106개 선거구에 모두 349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 의원 락하 선거구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와 같아 민주당 박승찬, 이문성, 배성철 후보와 국민의힘 김재년, 정영식 후보 등 5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무투표 확정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자 오는 6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섭니다. 충북의 전기차 보급률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대부분의 시군 상반기 1차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승용차와 화물차 보급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시군을 지원하고 올해 모두 7,500대의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남주동 남주 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조합은 9,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주상 복합을 짓고 공동주택 498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463가구와 오피스텔 54개실을 일반 분양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남주, 남문 일대 7개 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관지구 폐지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4천여 가구 규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를 한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 소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잡아 흔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루어져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쇠구슬을 써 택시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시 율량동에서 아들 B씨가 몰던 1톤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택시 2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고 운전석 뒤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쌓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